자,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는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겠고 요거에 대한 책을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운용사에 처음 들어가서 주식 공부하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다들 비즈니스 모델, BM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BM이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뭔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비슷하게 차트로 된 거라든지 비슷한 것들은 봤는데 그게 제가 원하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비즈니스를 보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고민을 하던 예전에 신입사원 시절로 돌아가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실생활에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헬스장에 관한 건데요. 헬스장은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번다고 생각합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헬스장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는 지금처럼 그냥 PT만 할 게 아니라 단체로 해가지고 가격을 낮춘 다음에 모두가 참여하고 즐겁게 하는 PT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요즘에 GX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죠.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잘 없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좀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아, 그 비즈니스는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헬스장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한 문장에 요약하면 뭘까요? 헬스장은 사실 이 참여율이 높으면 안 되는 비즈니스예요. 이게 되게 재밌죠. 왜냐면 이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 최대한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등록이 많아져야 얘가 돈을 버는 건데 대신 등록을 하되 다 들어온다. 만약에 그 등록한 사람들이 참여율이 높다고 칩시다. 참여율이 높으면 한정된 공간에 사람이 너무 꽉꽉 들어차서 사람들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공간이 뛸 데가 없냐, 트레드밀에 뛸 데가 없고 너무 열심히 하면 기계도 자주 고장이 납니다. 기구가 자꾸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최신 기계로 이게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등록은 많이 하되 참여율은 낮아야 된다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 에버리지 셀링 프라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시작한 거죠. 그냥 단순히 기구만 들지 말고 나한테 배워서 좀 더 비싸게 이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뜯어내는 구조를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별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헬스장 자체가. 왜냐? 한정된 공간에 사람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또 불만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한정된 이익밖에 창출할 수 없고 확장성이 적은 거죠.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서 가장 잘 운영되는 사례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게 활동비라고 하나요? 그런 비용이 나오죠. 생활 체육비 뭐 하면서 10만 원씩 보통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나오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받으면 좀 써가지고 내가 그래도 내 생활을 높이고 싶으니까 복지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쓰려고 처음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신입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 헬스장을 다닐 것이냐. 여의도에 헬스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군데가 있었어요. 타겟이. 여러 군데가 같이 다 돌아다니긴 했는데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15층에 이게 탑층이에요. 탑층. 유리 훤히 보이고 되게 뷰도 좋으면서 시설도 되게 좋은 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어디 지하 4층에 시설도 썩 좋지 않고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 여기가 더 비쌀까? 어떻게 된 거지? 여기가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결국 여기에 등록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긴 했는데 지하 4층이 있던 헬스장은 도대체 왜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지하 4층에 있는 헬스장은 메인이 헬스가 아니었습니다. 피트니스라고 요즘 부르는 피트니스가 아니고 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약간 찜질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우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가 있었는데 문을 열면 사우나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누워 있었어요. 낮에 피로를 푸는 왜냐면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날에 술 먹고 하면은 피로를 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헬스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헬스장이 아니라 거의 사우나였다. 그래서 사우나로 자기 마음의 안식처 같은 거죠. 내가 이제 좀 힘들 때 가서 좀 쉬고 오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 헬스장은 사실은 요거를 엣지를 삼아서 내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아, 비즈니스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헬스장이 있는데 그 헬스장은 호텔에 있는 아주 비싼 헬스장이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호텔에 그 다음에 종업원들도 미남 미녀를 이용해서 호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각
회사의 임원들, CEO, CIO 이런 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죠. 아니면 차장급도 돈이 많다 등록을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비용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은 하는데 바빠서 운동하러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했던 등록은 계속 하는데 참여율은 낮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본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별로 좋은 비즈니스라고 생각 안 해요. 헬스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카페 같은 경우에, 요즘엔 안 그런데, 카페는 불편한 자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앉았다가 빨리 나가게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저는 너무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이상한 구조로 갔다고 생각해요. 사실 고객의 니즈와 카페 사장의 니즈가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일치를 해야 서로 좋은 건데 니즈가 서로 다르잖아요. 고객은 더 앉아있고 싶고 사장님은 빨리 더 먹던가 나가든가 회전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일치하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겁니다. 헬스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은 등록은 많이 하되 참여는 적게 해야 되는 이 묘한 비즈니스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아주 고가 정책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사우나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도 있었다. 물론 실질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제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증이 되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런 신박한 방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커피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거에 연결지어서 하나를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헌팅 술집, 이것도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헌팅 포차 얘기를 했죠.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직접 경험했다기보다 주변에서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도대체 어떤 게 좋은 거고, 가격, 전가력, 회사의 회전율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했고,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제 포커스가 항상 비즈니스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라는 게 궁금했던 거죠. 이 시절에 당시 유행했던 게 헌팅 포차였나 봐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이 공과 대학원생 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원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 친구들이 요즘에 이게 유행한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재밌어서 이 얘기를 제가 주식 강의를 예전에 친구들한테 많이 해줬거든요. 그때마다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이게 좀 직관적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비즈니스가 제일 잘 되려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고객의 니즈와 사장의 니즈가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에 말했지만 카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니즈는 더 앉아있고 싶은데 사장의 니즈는 회전이잖아요. 회전율.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비즈니스니까 애초에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개선하려면 뭐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뭔가 다른 수를 써야겠죠. 아니면 시간당으로 돈을 받던가. 그게 아니고서야 고객의 니즈와 사장의 니즈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자리 만들고 막 그랬던 건데, 그러면 헌팅 포차가 누가 보면 저급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걸 물론 이분들이 처음에 만들어낸 사람들 이거를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회전율이 잘 나올 거야 하고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 테이블마다 각자 이제 무리를 지어 옵니다. 보통 남자가 3명이 오면 여자가 3명이 온다 치죠. 그러면 이제 각자 이렇게 술을 먹다가 저기 테이블에 앉은 분들이 이성적으로 호감 있다 하면은 이 남자분들이 여기를 계산했는지 여기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테이블을 합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도 어차피 자기들끼리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헌팅 포차면 헌팅하러 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두 테이블이 차 있었는데 합쳐지면서 한 테이블이 비게 됩니다. 여기에 합쳐지고 여기는 갑자기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장의 니즈와 손님의 니즈가 일치하는 거죠. 손님도 빨리 합치고 싶고 사장은 빨리 손님을 들여놓고 싶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분들이 합치게 된다면 셋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놀다가 보면 당연히 짝을 지어서 따로 놀고 싶겠죠. 따로 놀러 이렇게 나가고 싶은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또 테이블을 빨리 파하고,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파하고 나가려는 의지가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많겠죠. 죽치고 앉아서 남자들끼리 술 먹고 막 얘기하고 뭐 주식 얘기, 정치 얘기 이렇게 하는 데보다는 빨리빨리 나가겠죠. 그러니까 파하고 나갈 니즈가 커진다. 그러니까 핵심을 요약하면 이 두 테이블이 들어왔는데 하나로 합쳐지고 나가고, 또 두 개가 들어와서 합쳐지고
나가고 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이제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더라 라는 게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래 보인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얘기에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이제 그냥 예시일 뿐이고, 제일 먼저 비즈니스에 대해서 투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한다 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고객의 니즈가 나의 니즈와 일치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헬스장 얘기를 했거나 카페 얘기를 했던 이유가 한정된 공간인데, 일단 한정된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간 한정적인 비즈니스가 썩 좋지 않습니다. 확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가줘야 되는, 사실 나가기는 싫은데 나가줘야 되는, 이렇게 일치가 하지 않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썩 별로더라. 물론 이게 돈이 잘 벌리냐 안 되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원가율이 낮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걸 차치하고 기본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 이걸 일치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민하면 이런 겁니다. 해자가 있냐, 해자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 시간을 들이거나 아니면 원가율을 낮춘다든지 나만의 어떤 해자를 만들어 나가야 돼. 기본적인 방향성은 저걸 하고 그 다음에는 해자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해자가 우리가 형성된 기업만 보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해자가 있냐 아니냐, 해자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진입 장벽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진입 장벽은 처음부터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없는 상태죠. 오히려 팔로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과 돈을 들이고 약간의 머리를 써서 구축해 나가는 거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형성된 해자를 발견하는 거고요. 형성된 해자 중에는 당연히 원가가 제일 낮은 게 좋고, 캡티브 마켓에서 진입이 덜하게 하는 비즈니스도 좋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거는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뭐 실전 분석 같은 거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시작을 할 때 최소한 고객과 나의 니즈가 일치하는 걸 하는 게 좋다.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헬스장도 그런 얘기 합니다. 헬스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프랜차이즈 만든 사람, 이거는 허가를 이렇게 내주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이거를 처음에 지점을 설립하고 팔고 나가는 사람, 실제로 운영해서 돈 버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많은 PT 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도입을 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별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에 비해서 비교하자면 우월하지 못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매번 모든, 예를 들어 카페 하나를 간다, 그냥 카페를 가더라도 이거 브랜드네, 목이 좋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제가 간 데는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선유도에 어떤 카페가 있는데 브랜드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고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장사가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자리가 있는데 그 옆에 상가가 날 자리가 하나도 없고 딱 여기만 카페만 있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있고 뭐 학교가 있고 이랬는데 되게 재밌는 구조더라고요. 딴 데서 어떻게 진입이 될 수가 없는, 자리가 있어야 진입을 할 텐데 들어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페가 저거는 뭐 당장 수익이 엄청 치솟진 못할지 몰라도 굉장히 안정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생활에서 저 비즈니스가 어떻게 하면 서스테이너블하고 자기 가격을 또 원가가 오르면 올려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비즈니스들을 많이 관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 좀 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쉽게 발견하고, 이 회사는 가격 전가력이 있더라, 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 이유가 내가 여태까지 관찰한 거에 의해서 인사이트가 생겨서 이런 이유로는 가격이 전가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해봤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기억나면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영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 해자를 발견한 사례, 그리고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투자만 할 때랑 사업을 병행할 때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유가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일단 제 인사이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확장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은 제가 하는 일은 의료 성호품, 거즈나 붕대, 반창고부터 시작해서 수술용품이나 다양한 병원에서 쓰는 모든 품목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요. 이거에서 관찰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제일 재밌는 것은 돈이 된다라는 품목이 있어요. 이런 품목이 있으면 보통 돈이 안 되더라. 1번 돈이 안 되더라. 이게 제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한 두세 번씩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급여, 비급여 상황 때문에 이런 게 변동하면서 어떤 큰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품목이 유행을 해요. 아, 이거 마진 좋다더라.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이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 지역에 정말 난다긴다 한 사람들이 이런 품목들을 자기가 돈을 벌려고 다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주식으로 치자면 이 사람들은 약간 모멘텀 플레이어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투자에서도 모멘텀 플레이를 잘 못하지만 사업적으로도 약간 잘 못해요. 남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뭐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서 돈을 번 적이 없어요. 돈을 번 적이 없다. 왜냐? 이걸 내가 좀 가져올 때쯤이면 이미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병원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 납품을 하는데 제가 제품을 하나 들고 갔어요. 아, 이거 마진 좋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네 하면은 벌써 한 6, 7개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제일 빨랐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제일 빨라서 고객에게 내가 먼저 깔았어요. 아, 요거 써봅시다. 이게 제품 좋아요. 해가지고 랜딩을 시켰지만 문제가 뭐냐? 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이게 마진이 박하면 안 들어오는데 마진이 되게 좋잖아요. 많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을 또 하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되다 보니까 가격을 깎는 겁니다. 아니면 뒤로 돈을 준다든지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진이 별로 좋지 않은 수준까지 가더라. 이게 바로 민 리버전이죠. 그래서 저는 사업을 처음에 1, 2년을 관찰을 하다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돈 된다는 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품목을 하자. 그래서 하게 된 품목들이 하다 보니까 판권도 따고, 판권이 되게 중요해요. 지역 판권이 있어야 거기서 내가 제일 로우 코스트 사업자죠. 남이 대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는 품목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무던히도. 그래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재밌는 게 이제 플레이어 숫자가 이게 시장이 니치 마켓이다 보니까 시장 플레이어가 한두 업체예요. 많아봐야 전체 다 전국으로 따져도 4, 5개 업체. 이게 적은 거거든요. 왜냐면 전국에 병원도 엄청 많고 이게 소모품이나 의료 시장은 성장 산업이잖아요. 계속 환자는 늘고 Q가 느는데 고급화에 따라 P도 느는 PQ가 다 느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만히 있어도 성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4, 5개 플레이어만 있어도 굉장히 과점화돼 있거나 경쟁이 덜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는 대부분 고마진을 취하고 있죠. 왜냐?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마진을 취하고 있어서 얼토당토 않는 가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평균가가 1,000원이면 4,000원 받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고마진을 취하고 있는 거죠. 저희 방향성은 고객에게도 좋아야 되고 나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진을 적정 마진으로 낮춰가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 스트래티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략을 쓰고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의 아주 일부고요. 이제부터 더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관찰한 업체가 2개 정도 있는데 이 2개 업체가 물론 의도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입지가 탄탄하더라. 요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소모품이나 이거를 하더라도 이제 의료 소모품은 대부분 이제 조그만한 박스인데도 가격이 비싼 게 많아요. 당연히 이게 창고에 적재하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단가 높은 걸 다들 하려고 하겠죠. 단가가 높아야 마진도 좋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성향은 약간 이쪽을 따릅니다. 근데 이 2개 업체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더라.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에게는 눈에 이게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겠죠. 정말 굉장히 마진이 좋거나 회전율이 좋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지만 저에게 들어온 2개의 업체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 업체는 재밌는 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갖다 드리거든요. 가져다 준다. 근데 업체들 중에 하나는 창고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정말로 무겁고 돈 안 되고 그러나 필요한 제품을 적재를 해요. 창고에다가 대량으로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업자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죠. 물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세월이 필요하죠. 왜냐? 업자들이 이 업체가 그런 업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수많은 고객들이 여기에 그래서 이제 고객 의존성 우리 왜 비즈니스 분석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몇 개의 고객밖에 없다. 여기는 고객이 되게 많다. 이 업체는 고객이 되게 많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도매업자들한테 도도매를 일종의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창고에 뭐 예를 들면 엄청 무거운 알코올 말통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엄청 갖다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죠. 아, 내가 가서 이거를 직접 어디서 거래할 바에는 배송비도 많이 나오고 창고에 적재도 힘들고 돈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해서 뭐 하겠냐 해가지고 이 업자한테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 이 업자는 그 많은 물량을 바탕으로 원재료 원가 그러니까 이제 구매처죠.
구매처. 구매처에서 단가를 후려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를 최대한 낮추고 다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또 더 많은 순환이죠. 또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오고, 고객이 들어오니까 또 단가가 낮아지고 이런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고객들이 필요한 거를 얘기해요. 필요한 거. 이거 말고 정말 부피만 큰 거, 솜 같은 거, 아니면 알코올솜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달라고 하고, 테이프도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매업자들이 항상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거기에 전화해봐 하면 있어요. 어김없이. 왜냐, 수십 년간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엔간한 돈 안 되고 부피 크나 병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여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 정말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 지역 판권도 획득하려고 안 해도 쌓였겠죠. 근데 판권도 좀 있지만 어쨌든 타 지역 사람들까지 넘어와서 가져갑니다. 왜냐, 가장 싸고 다양한 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도매업자들이 있고, 이 도매업자들이 다 쓰러지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살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혜자가 되게 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물론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네트워크 형성, 이것들이 쌓여서 된 거죠. 이거 말고도 아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비슷해요. 병원에서 꼭 필요한 건데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 별로 돈이 안 되고 부피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다 사라지고 A라는 제조사, B라는 제조사 두 개가 남은 거예요. 이 두 개를 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 판권을 획득했다. 이 획득 과정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상적으로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제품들, 주로 플라스틱 베이스인데 이런 류의 제품들은 그냥 이 업체에서 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도 할 수 없어. 타 업체 거 가져올 수도 없어요. 누가 진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A를 원하든 B를 원하든 병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병원에 직접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도도매로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돈이 되는 게 정말로 나에게 꾸준한 이익을 창출하는가,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주식에서도 그렇듯이 현실에서도 민 리버전, 이거는 항상 작동을 한다고 저는 믿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이게 왜 평균회기가 되냐면 당연히 공급과 수요의 수요 곡선 때문인데, 만약에 정말로 돈이 많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고, 반대로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니치마켓이나 돈이 좀 안 될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또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줄면 그 사이에 내가 여기 시장을 아도쳐서, 아도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게 과독점, 독과점을 형성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나에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 리버전은 항상 기억을 하고, 사업을 할 때나 투자를 할 때나 이런 부분을 한번 유의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투자도 그렇거든요. 남들이 안 할 때 그거를 해야 싸게 사고, 남들이 하려고 할 때 팔아야 비싸게 팔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아이템이 남들이 안 하는 거를, 근데 항상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걸 찾아내면 그래도 남들보다는 경쟁을 덜 하면서 마진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더라.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